부모님이 함께 하시진 못하지만 또 부모와 교사가 함께 공동체로 기도하고 힘쓰시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또 따로 기도하시는 게 있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이제 학부모 총회 이제 입학을 할 때 이렇게 총회 때 회장단을 이제 뭐 선출을 해서 각 학년별로 이렇게 또 임원들을 또 세우고 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같이 기도해야 될 이런 기도 제목들을 서로 공유를 합니다. 이제 학부모 밴드가 있는데 그리고 기도 체인이라고 해서 전체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약 30분 단위로 각 부모님들 원하시는 시간에 이렇게 순번을 정해서 학교를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기도 체인이 있고요.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 학교 입학할 때 디모데 학교에서 다 해줄 거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은 좋은 교육 과정을 갖고 하지만 훌륭한 선생님들이 가르치지만 부모님의 그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 이겼던 것처럼 그 학교 보내면서 30분 동안 어느 시간은 관계없어요. 기도하겠냐? 그 사인 한 분만 우리 학교 온 거예요. 사인 하셨죠? 예. 네. 좀 안 할 때는 꼭 있을지 모르지만 다 사인 다 한 거예요. 네. 네. 제가 알기로는 그 기도 시간을 저도 이제 학부모니까 보게 되면 새벽 4시 반, 뭐 이때부터 시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4시 반부터 시작하고 또 밤에 새벽 1시, 뭐 1시 반까지도 이렇게, 예, 그래서 거의 부모님들이 정말 기도를 진을 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이만큼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정말 그 기도 힘이에요. 예, 예. 이렇게 애들이 성장하고 변화되고 또 학교 건축, 뭐 기술건 이게요. 우리는 거기에 있으니까 모르고 있지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정말로 느껴져요. 어떤 때는 저 기도 안 하시나? 조금 힘들고 좀 애들이 좀 이렇게 이럴 때도 있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고 부끄러운 감정인데 실제 이제 제 케이스거든요. 그 둘째가 입학하고 나서 많이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너무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저희 자매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학원도 거의 안 다녔고 그냥 엄마하고 이제 영어 공부도 이렇게 하고 했거든요. 이제 전국 모임에서 아마 최초일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침례를 받았어요, 자매로. 근데 이 아이가 디모데 학교 가면 너무 잘할 거라고 이렇게 기대가 컸었는데 주말에 올 때마다 중간에 이렇게 울면서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너무 힘들다. 그래서 잘못 보낸 거 아닌가. 좀 그냥 제가 또 안성교에 있다 보니까 이 아이를 빼내면 또 여기 있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반 학교로 보내고 저도 그냥 집이 오산인데 가까운 데로 또 청거를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진짜 심각한 고민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제 영적 상태가 썩 좋다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예, 우리 교장 선생님하고 같이 면담을 하면서 신뢰가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걸 믿으면 학교를 신뢰하고 기도하자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주셨었는데 그때 그냥 저는 이제 입을 열어서 불평불만하기보다 참 불평불만을 좀 했었어요. 근데 침묵하고 기도를 하게 됐는데 지민이가 놀랍게 변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얼마 전에 이제 디모데학교 중간고사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좀 공부를 막 하고 싶다고. 근데 중간고사 기간에 이제 독서실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9시 반까지밖에 안 시키지 않습니까? 중등과정은. 예, 그랬는데 얘는 더 하고 싶어서 하면 혼나고 뭐 그랬다고 그래요. 더 하고 싶은데 못 하겠다고 그러고 또 예, 마지막 시험 날은 아침에 전화 가지고 예,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엄마 저 새벽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중학생이 어딜 그래서 재웠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런 과정, 그런 과정 보면서 이제 이 아이뿐만 아니라 주변에 같이 아이들도 보니까 참 면학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고 참 분위기가 너무 좋아진 것 같고 그때 참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학교 선생님들을 신뢰한 것이 참 잘했다 이런 결론. 특히 이제 중1 있잖아요. 예. 7학년의 경우는 그 초등학교가 이제 학생이 어린이잖아요. 어린이에서
청소년으로 바뀌는 그 중간 상태가 이제 7학년이에요. 이때는 아무리 영적으로 뭐 침례를 받고 구원받아도 어린이에요. 그 청소년 접어든 이 단계에서는 이 청소년 그 정서적인 이해, 신체적인 그 이런 부분들 이해를 하고 그때 부모들이 흔들리고 막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계속되질 않거든요. 그때 잘 하신 거예요. 내가 맛있는 거 한번 사줄게. 그냥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진짜 학부모와 교사가 기도로서 하나 돼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고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또 근데 아이들이 항상 이렇게 좋은 행동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부모처럼 훈육을 하거나 체벌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학교에서 다루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 훈육 부분은 일단 우리 아이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믿음의 가정에서 왔다고 해서 아이들이 또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다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또 사춘기 특성으로서 더 어려운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게 사실이어서요. 문제들이 이제 일어나죠. 근데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한 것은 그래도 아이들이 가정에서 잘 이렇게 어떤 교육을 잘 받아왔고 또 교회에서 교육을 받아왔고 또 학교 분위기가 이제 어떤 그런 영적인 분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뭐 너무 제 눈에 볼 때 너무 착하죠. 사실은 이 일반 학교의 아이들을 비교해 본다면 이 아이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천사라고 말하면 좀 과하고 굉장히 착해요. 일단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또 그럼에도 어떤 이 시기에서 겪는 그런 어려움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선생님들이 특별히 이제 저희들 계속 어떤 교육의 한 내용 중에 하나가 청소년 시기에 대한 이해죠, 이해.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를 잘 이해를 해야지만이 이게 훈육이라는 것이 그냥 무조건 잘못해서 혼낸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교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와 또 아이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런 것들이 돼야만 되는 그런 기초가 놓여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 이해에 대한 그런 공부들은 선생님들이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감사하게 잘 또 이렇게 배우시고 또 이해를 잘 하시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때 일단 뭐 아이들의 인격을 저희가 존중하고 또 성령님을 저희가 의지하고 믿으니까 그 대화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차근차근 일러주게 되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제 그런 어떤 도덕적인 잘못들에 대해서는 본인도 인지하고 또 성령께서 일깨우시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건 오히려 괜찮은데 생활 습관이죠. 이제 기본 생활 습관이 좀 잘 안 잡혀져 있어서 학교 공동생활에서 좀 어려운 경우들, 이제 그런 경우들은 이게 어떤 한 번 뭐 어떤 이렇게 상담을 했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부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저희 학생 생활과 관련해서 어떤 상벌점 제도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잘하는 친구들은 상도 주고 좀 부족한 친구한테 벌점을 주기도 하는데 그 벌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뭐 혼내려는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는 걸 저희가 이제 어떤 아이가 부족한지 알아야 되니까 체크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좀 생활 습관이 안 된 친구들이 이제 이 벌점이 좀 찬 친구들은 특별 교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영적인 면에서도 계속 어떤 투입을 해줘야 되고, 또 정서적으로 계속 마음을 도닥여줘야 되고, 그러면서 실제적인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이거 좀 반복 훈련. 좀 애들이 귀찮을 정도로라도 반복 훈련을 해서 어떻든 간에 이것이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도 좀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또 학교 생활에도 다른 친구들이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그런 훈련들을 계속 반복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왕이 벌써 십몇 년을 이렇게 살아왔던 어떤 생활 습관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책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어떤 뭐 일반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뭐랄까요? 어떤 비상식적이고 이런 어떤 도가 넘치는 그런 체벌 같은 것들은 전혀 없고요. 이런 어떤 인격적인 관계,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런 어떤 지도가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 첨언하면은 청소년기는 상당히 우리가 이제 많이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 학교에서 굉장히 주의가 엄하게 다루는 거는 이성 교제하면은 뭐 연애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아주 과감 좀 엄할 정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직까지 뭐 대학대 간 학생은 없지만은 그 정도까지도 하게 되면 그 애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성교육도 시키고 또 이성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주의 있게 이제 관찰하고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몇 가지 중요한 그러니까 정말 학교에서 꼭 지켜야 되는 그런 규칙에 대해서 중점을 둬서 교육을 하시고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훈련을 하시고 반복적으로 계속 학습을 시키는 부분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요즘 청소년들의 가장 큰 사실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스마트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핸드폰에 관련된 문제는 학교에서 어떻게 다루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아이들이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한가요? 일단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희 학교 그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이런 그 지침을 갖고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주일날 저녁에 학교에 들어오면은 그때 다 반납하게 합니다. 그리고 귀가 시에 일단 다시 돌려주는 이제 그런 패턴을 이제 갖고 왔는데, 왠가 하면은 스마트폰이 이제 뭐 물론 이제 문명의 이기라고 해서 좋은 점이 많이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저희가 교육적으로 볼 때는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는 득보다는 해가 더 많은, 너무 이 어떤 그 부정적인 것들이 어떤 유입되는 아주 중요한 경로가 돼버렸고, 너무 유통도 빠르고, 이제 그래서 이것들을 좀 저희가 절제시키는 게 오히려 이 아이들한테 맞겠다. 이미 너무 또 초등학교 때까지는 많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제를 시키고 좀 단절시키는 어떤 세속과도 좀 단절시키고, 또 그런 새로운 습관들을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저희가 방침을 세워서 이제까지 진행을 해왔고요. 다만 주말에 또 부모님들이 또 다 이렇게 돌봐줄 수 없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아이들과 또 합의하고 자체적으로 어떤 그런 무브먼트를 했었어요. 그 리얼 스마트 무브먼트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그래서 투지폰으로 뭐 바꾸는 이제 그런 지금, 폴더폰이죠. 폴더폰으로 바꾸는 이제 그런 흐름을 지금 가져왔고요. 이제 뭐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계속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서, 문제의식을 공유해서 그런 이제 그 흐름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단계적으로 아예 그래서 벌써 그렇게 이제 바꾼 친구들도 꽤 많이 있고요. 또 바꾸기를 좀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그렇게 지금, 이 시기에 더 좋은 것들을 더 많이 먹어도 모자랄 판에 너무 안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그런 어떤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또 주말에서도 가정에서 어떤 부모님들과 협조해서 그 스마트 사용, 서약서 이런 것들을 항상 주말에 스마트폰을 가져가기 전에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번씩 쓰면서 이게 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내가 이것으로는 뭘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건 뭘 위해서 써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다지게 하고. 또 주말에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내역을 써서 또 월요일날 등교할 때 이렇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최대한 어쨌든 유해한 것들을 좀 막으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내성을 오히려 좀 더 건강한 이런 영적이고 또 긍정적인 체력을 길러줘서 그런 다음에는 또 어쨌든 이 아이들이 또 세속에 노출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때는 건강한 체력을 갖고 오히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좀 체력을 기르는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폴더폰으로 바꾸는 것을 이제 네, 지금 그렇습니다. 네, 보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부모님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굉장히 그 스마트폰을 안 쓰고 이렇게 전자기기를 안 쓰면은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애가 시대에 떨어지지 않냐, 이런 생각하는데 그 실험을 했는데 2시간만 하면은 다 배워버려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고, 특히 청소년 시절은요, 이 전두엽이 아주 발달을 해야 수학의 논리, 추리, 정리 이렇게 하는 게 되는데, 이 스마트폰에 많이 빠지게 되면은 이 전두엽 발달에 굉장히 방해가 돼요. 그래 되면은 뭐 수학이나 과학적인 이런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부모님하고 학생 또 학교에서 잘 정리를 해서 절제를 시키고, 또 어떤 경우는 절제 잘 안 되면은 폴더폰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해야만 참된 교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아이들의 반발이 생각보다 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떠신가요?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이제 학교 입장도 있고 저희 부모님들 중에서 이제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에 또 어려움을 표하는 분들도 계셨었는데, 스마트폰 사용을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금지하는 입장으로 이제 공지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이번 이제 2019학년 2학기 중에 이제 폴더폰으로 이렇게 바꾸는 이런 과정에 있고요. 일부 좀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와 이제 상의해가지고 교장선생님 상의해서 뭐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써야 된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마 2020학년부터는 스마트폰을 학교에 이제 반입하는 게 아마 거의 금지될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몇 명 정도는 많이 힘들어 했던 거로 들었는데, 그래도 잘 대화가 돼서 좀 학교 방침에 따를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학교 안에서 안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청소년은 다른 친구가 갖고 있는데 나만 없다.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뭐 다 주변에 보니까 다 안 쓰는 거예요. 그 문화가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불편은 없어요. 근데 이제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집주말에 그때가 문제예요. 이제 그거는 저희들이 상당히 좀, 왜냐하면 아무리 학교가 교육을 시킨다 하지만은 그 가정의 범위까지 우리가 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회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거의 지금 조율해 가고 있는데 그 주말에도 절제를 잘 할 수 있도록 훈련도 하고 또 홀더폰으로 바꾸는 그런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사실은 그런 방침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엔 조금 주제를 바꿔볼까 하는데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잘 생활하고 있고 즐겁게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교육 과정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의 교육 과정이나 커리큘럼에 대해서 혹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좀 말씀드리죠. 자, 우리가 이제 아무리 좋은 그 교육 철학 이념을 갖고 있고 목표가 있다 할지라도 이걸 이제 수행시키는 게 뭐냐 하면은 교육 과정이라 그러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커리큘럼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텍스트가 있고 교사 또 뭐 교육 활동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어떻게 평가하는 것도 들어 있는데 우리 학교의 교육 과정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육 과정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자, 교회에서 세워진 이런 학교가 할 경우에 제가 앞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 인성이나 영성이나 관계성 이런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지적인 이런 부위에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그 한 사람의 그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2015학년도 교육 과정을 기본적으로 토대로 해갖고 뭐 국어, 수어, 영어 뭐 통합, 과학, 통합사회 등 이런 것들을요 기독교 세계관으로 조금 구성해야 될 부분들은 좀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해나갑니다. 기초적인 이런 부위에서 아주 잘못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뭐 좀 특별한 교육시킨다 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그 부위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 교육 커리큘럼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이 디모데 학교 특별 교육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은 뭔가 하면요. 인성과 영성, 또 창의력을 기르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아까 이제 영성을 영성이라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영성을 갖추는 그럼 어떻게 영성을 갖출 거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매일 아침에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하늘 대하라고 그 밀스톤이죠. 그게 나오는 책을 우리가 제공해줘요. 그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 학교 5일 동안 집에 있을 때도 매일 그것을 갖고 습관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 큐티를 하고요. 습관이 만들어진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좋은 습관 하나만 만들어져도 그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 교과목이 있습니다. 그 성경 과목에서 교리적인 부위, 그 다음에 품성, 정체성,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이제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말비라는 시간이 있어요. 말비는 이제 말씀과 비전이라는 이 약자를 해갖고 우리가 이제 말비라고 그러는데 그 시간에, 또 선생님들이 말씀을, 메시지를 그 학생들에게 필요한 말씀, 영적인 비전과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들이 있고 또 수요일 저녁에도 전 학생들이 참여해서 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서는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학교 분위기 이제 이 학폭일 수 있는데 그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매 3교시가 끝나고 나면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기도 한 1분 정도 되죠? 그 정도 짧은 기도를 하고 또 오후에 5교시 시작하기 전에 전체 또 학생 돌아가면서 한 명씩 기도합니다. 아주 짧은 거지만요. 그 기도한 것이 응답되는 걸 애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골든벨 해갖고 다독하고 있는 애들이 성경 읽고 있는데 그 범위 안에서 이제
골든벨 해갖고 애들이 흥미를 일깨우면서 또 상도 받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일 저녁에 숙소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날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잠언 1장을 읽는 거예요. 이 한 장을 읽으면은 한 달이면 잠언 30장이 다 읽어져요. 이걸 우리 학교에서 6년을 다니게 되면은 한 70번 이상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지혜의 덩어리, 그거를 갖다가 70번 읽어내야 하고 안 읽어내. 수능에 안 나옵니다. 그런 거를 읽은 애들하고 안 읽은 애들하고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현실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부분에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데가 많습니까? 이런 거를 6년 계속 다니면요. 방학 빼고 나서도 한 60분 이상 읽어요. 다 하게 되면 72번 읽을 수 있는데 그 31장을 갖다가 60번 읽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애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읽는데 그게 다 그의 가치관, 세계관으로 바뀌게 되고 영적인 그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또 특별 초청 강사, 선교사님, 또 뭐 존코렌 행진님도 오시면 하고 또 중국에 그런 은사 있는 분들 해서 그런 집회들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애들 오늘날 이 절제력, 인내력이 부족한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강해서 극기 훈련을 시킵니다. 극기 훈련. 그러니까 하루에 막 30km를 강행군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 할 수 있냐 그런데 아직까지 한 명도 탈락된 일이 없어요. 다 하는 거예요. 그런 훈련들.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이동 수업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걸 통해 갖고 이 국제적 감각 능력도 길러주고, 또 뭘 하는가 하면은 내 언어를 해야 되겠다, 외국어를 해야 되겠다, 필요성도 깨닫게 하고, 더 중요한 건 시대 사명, 선교적 사명을 일깨우고 그 나라의 역사와 관련된, 그래서 우리가 해외 이동 수업하게 되면은 그 테마를 가져, 그 뭔가 하면 키워드를 가집니다. 요번 같으면 이제 베트남 가서 9학년 같은 이번에 갔다 왔잖아요. 러시아,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이런 학년별로 나누어서 가요. 다 주제가 틀려요. 그러면서 베트남 같으면 이제 선교, 방공, 이런 그 키워드를 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하면서 애들 속에 국제 감각 능력을, 국제시대에 늘 길러주고, 선교에 대한 소명, 또 다른 나라에 대한 다문화권에 대한 이해들, 이런 것들을, 그 다음 또 리더십 교육이 있어요. 애들한테. 왜냐면 우리 그 리더십 교육들을 또 이게 교육을 시킵니다. 등등 이런, 그 다음에 뭐 1인 1기, 우리 학교 들어왔을 때 이제 한 가지 이상의 악기들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걸 해갖고 그 하는 TCA 특별 교육 과정. 또 태권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이 제대로 이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 대해서 12학년을 내가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올리면 나가니까 악기를 몇 개를 다뤄주냐 이렇게 해보니까 다 저는 학생이 한 가지 이상은 다 다뤄요. 그리고 무려 5개를 다루는 학생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2개, 3개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청소년기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고, 행복하고, 이런 데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이래서 이제 우리가 2015학년 교육부, 교육과정을 기초로 해서 지적인 부위를 채워주고, 두 번째는 그 살아가며 필요한 인성이나 영성이나 창의력 같은 길러주는 TC의 특별교육과정.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공동체 생활을 통한 교육과정이 있어요. 이거는 학교 생활도 있지만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그 교육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기 관리 능력 기르는 거예요. 자기 옷을 빨아야 된다든가, 자기 방을 청소를 해야 된다든가, 또 우리가 이제 식당도 하지만요, 거기 식당도 한 달에 2번씩 조를 짜갖고 들어가서 이 설거지 해주는 이런 것들이요. 교육은 뭔가 하면요, 지적인 것만 아니에요. 이런 전반적인 전인적이면서도 자기 관리 능력이나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입니까? 음성에 있는 뭐죠? 꽃동네죠. 꽃동네. 이런 불우한 시설에 가갖고 도와주는 2박 3일 정도, 1박 2일 정도 이렇게 하면서 그런 교육 과정들을 해서 하고 있고, 세 번째가 말씀드린 공동체 생활을 통한 교육 과정은 자기 관리 능력, 남 배려하는 거, 그 다음에 관계성, 이런 것들에서 전인적인 인격과 영성과 실력, 그리고 사회성을 갖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 과정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건 내가 좀 너무 짧게 지금 했는데, 이것만 해도 우리가 1시간 토론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지금 그걸 교육으로 녹여내서 교육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주요 과목 외에도 여러 다양한 교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과목들이 또 있는 건가요? 이제 우리가 지금 좀 이렇게 뒤에 또 우리가 좀 토론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우리 맞춤형 교육 과정을 해요. 맞춤형 교육 하는데, 이 104개의 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저도 꼭 놀랐어요. 104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 있으니까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할 때 이제 이 각기 다른 배움의 양식이 있어요. 어떤 학생은 들으면서 잘 배우고, 어떤 학생들은 보고 배우고, 어떤 학생들은 몸으로 활동해서 배우는 이런 타입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재능이 다 틀려요. 이 각기 재능이 다 틀리고, 또 학습 이 수준이 다 틀려요. 뭐 일반 어떤 특목고나 외고, 또 대안학교 같은 데도 딱 제한돼 갖고 공부 잘하는 학생 모집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또 모임의 특성상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참된 교육이 아니라고 해요. 여기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아주 잘하는 지금 수능에서 그 1등급 나오는 학생도 있고, 또 초등학생이지만은 초등 그거는 800단어를 영어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이런 과정에 애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과정의 학생들이 잘하는 학생들은 더 잘하게 하고, 못하는 학생들은 끌어올리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과정에 수준별 수업이 되네. 그 영어 교사 같은 경우 몇 명이에요? 지금 기본 세 분에 또 기초 과정에 4분, 5분 정도 되네요. 이거 왜 그래 필요한가 하면은 그런 애들의 수준에 맞춰가고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또 그런 또 흥미가 있어요. 또 적성이 있어요. 또 진로가 있는 겁니다. 그래 또 교육은 또 오늘날 다 시키고 있는데 애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수용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그 맞춤형 교육을 통해 가지고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자기의 기본적인 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걸 하게 됐을 때 애들이 굉장히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수용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교육들을 하는 거죠. 예. 그럼 맞춤형 교육과정이라고 아까도 여러 번 언급하시고 지금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이라는 게 어떤 건지 조금만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장선생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쉽게 이해하시기 좋은 얘는 왜 대학에서 이렇게 수강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고요. 또 사실 이런 개념은 지금 이제 우리 일반 교육계에서도 좀 고교 학점제 같은 그런 논의들이 지금 되고 있고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학생들 개개인별로 수준에 저희가 이제 3가지 어떤 그런 포인트인데요. 수준에 맞게, 적성과 흥미에 맞게, 진로에 맞게 이렇게 학생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교육 과정을 구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어떤 학생들의 필요를 따라서 이렇게 쭉 개설하는 것들도 있고, 그 외에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 아이들이 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관심사나 흥미가 있기 때문에 또 학생들이 주도해서 하는 그런 또 교과목들, 그런 과목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번 학기까지 104개가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보통 수준별로 된다는 것은 일반 교과 과목 같은 수준별로 이제 강좌들을 이렇게 개설해서 수준에 맞게 듣게 하는 것이고, 또 예체능 관련된 부분들, 이제 이 맞춤형 교육까지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예체능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주로 1인 1기 형태가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동아리 형태로 합주를 한다든지, 또 미술이라든지 체육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체능에서 동아리와 또 결합해서 같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각 개별 진로에 따라서 그 학생들이 또 어떤 실제로 진로 준비를 해서 필요한 외부 활동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은 아이 중에서 이제 유아교육이나 이런 데 관심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맞춤형의 외부 실습을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근처 유치원에 나가서 한 하루에 4시간 정도, 저희가 그렇게 4시간 정도씩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 실습하고 또 봉사도 하고 주 2회 정도. 예, 그렇게 해서 다양한 기회들, 어쨌든 우리가 학교의 아이들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아이들을 위해서 맞춰주려는 그런 취지,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따라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지금 올해부터 지금 계속 시작을 해오고 있는 지금 시점이 있고요. 또 기술적으로는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런 다양한 어떤 시스템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어려워서요. 좀 저희들이 수고를 아직은 하고 있는 과정이 있지만 그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그런 구글에서 제공하는 그런 웹 기반의 그런 학사 관리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다양히 그것들이 저희들이 또 사용할 수 있게 돼가지고 학생들과 더불어서 또 굉장히 다양한 또
구글을 이용한 활동들도 같이 이렇게 관리도 하면서 또 그런 실적들이 계속 이렇게 쌓여가는 그런 시스템도 좀 확보해서 점점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어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이들도 아주 즐거워하고 아이들도 자기들이 하면서 이제 너무 이게 좋으니까 아까우니까 이런 제안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그냥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발표회를 하게 해주세요. 또 이것들을 좀 자료를 모아서 어떤 뭐 자료집을 만들게 해주세요. 이런 제안들이 나오면서 더 본인들의 어떤 이런 수준이나 또 진로나 흥미에 맞게 하니까 더 좋은 어떤 질적인 그런 결과물들이 나오는 것 같고 또 아이들이 그런 주도력이 많이 생기고 학생의 어떤 자기 주도적인 그런 능력들이 많이 생겨서 정말 기대가 돼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냥 앉아서 그냥 듣고 뭐 듣는 척하고 이게 아니라 아이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생동감이 있어서 아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동아리를 할 수도 있고 맞춤형을 할 수 있는데 그 지구 찍기 프로젝트 해갖고 그 애들이 다 그 준비를 하고 연구를 해갖고 그 헬륨가스를 넣어갖고 이 성층권인가요? 네. 거기까지 이렇게 쏘아 올려갖고 지구를 4분의 1 정도 찍는 거예요. 이제 그런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뭐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또 그걸 과정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 갖고 뭐 그걸 낙하산을 떨어버리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거기서 실험을 그 과정들을 자기들이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또 우리 그 병성이 그것도 지도하지만 또 학생들이 아주 흥미롭게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 놀랍네요. 104개의 그 수강할 수 있는 교과들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놀랍고 이걸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것들이 아이들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해서 그 아이들의 진로까지 연결을 해주고자 하시는 걸 텐데요.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진로 교육이라든가 활동은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상당히 우리가 이제 진로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막 획일적인 대입 입수에 막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래 그 사람을 복중에 지으시고 계획한 것이 묻혀져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늘 뭐 학부모 때라든가 선생님들 중에 나는 모든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천재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니 창조주께서 만들었는데 그 작품이 그렇게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오늘 표준화되어 있는 교육 틀 속에서 넣어가 보니까 뭐 조금 이쪽의 분야에서 수학이 좀 못하고 떨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 결코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이 교육이라는 것이 그 잠재된 하나님이 준 재능을 사장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러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어령 박사님이 동영상을 하나 보게 됐어요. 그거 보면 똑같이 이야기하더라고. 나 그거 듣고 한 건 아니에요. 나는 그 성경을 하나님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전부터 한 거예요. 나는 그거 본 지 한 달밖에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그건 나 처음부터 얘기한 나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 각각의 하나님이 준 재능이기 때문에 이걸 언제 찾아야 되냐? 저는 생각할 때 더 초등학교 찾으면 좋죠. 근데 초등학교 어려요. 사춘기 오면 자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또 흥미로운 부분 나타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전에는 3년 중에서 한 학기만 했습니다. 소명이라는 프로그램에 한 학기만 하고 비전 선언문까지 하고 했는데 내가 이거 하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은 그걸 했는데 많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바뀌고 또 모르는 애들 또 이래 갖고 이게 원인이 뭐냐 이래 보면서 이거는 중등 과정에서 교과 과정에 들어있어 갖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갖고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이 커리큘럼이라든가 텍스트가 잘 준비가 안 되면요 얼마 못 가요. 지속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최근에 책을 만들었습니다. 요 책이에요. 요 책 소명과 진로를 해갖고 요 책을 갖고 애들이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걸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좀 경험이 부족해요. 그래서 요 분야에서 한 8년 정도 경험을 하신 그 선생님과 지금 우리 진로 상담하는 선생님이 같이 수업을 하는데 애들 반응을 들어보니까 아주 좋아요. 흥미있고 요 과정들을 쭉 거치면요 자기가 내 재능이 뭔가 흥미가 뭔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이런 거를 중등과정, 우리 학교는 이제 중등과정에서는 자기의 진로, 고등부에서는 진학,
대학에 뭐가 있다. 이런 걸 과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과정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쫙 연결해 갖고 이제 중학교 과정 졸업하게 될 때는 쫙 정리를 해서 자기의 비전, 그걸 비전 선언문, 그거 부모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게 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난 지금 또 최근에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뭘 느끼는가 하면요. 우리 학교에 그 조감도 있잖아요. 조감도를 그려놨는데 지금 실제로 학교가 지어진 거하고 기초 지어진 거 거의 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걸 뭘 느끼는가 하면 조감도라는 것은 새가 날면서 본 그 그림 아닙니까? 그 그림 우리 조감도라 그러는데 거의 같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꿈꾸는 그 꿈을 학생들이 준 재능과 꿈을 갖게 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국님 그 형제님 아들은 뭔가 하면 K대를 꿈꾸고 있어요. K대. 아버지는 한경대만 해도 오케이 했는데 너는 K대, 대전에 있는 K대라 그러는데 K대가 어느 대학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대학에 갈 수 있을 거예요. 해보세요. 믿음을 갖고 믿어줘요. 집에 와서도 뭐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 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쫙 풀어주시고 그 맞춤형 그 수준별 이런 그 강좌가 이제 개설된 거 하고 이 소명 이런 수업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제가 학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새로 배웠으면 더 귀하게 주님 앞에 서 있을 수도 있겠다. 너무 정말 부러운 것 같아요. 예, 아이들이 너무 부럽고 초반에는 수업을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아이들의 그 수준 그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서 여러 이제 환경에서 오다 보니까 어떤 친구는 정말 알파벳부터 배워야 되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막 그 상위권 1%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고 한데 그 선생님들도 이제 학생들도 레벨이 다르다 보니까 많은 스트레스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아주 바람직하고 좀 부러운 이런 교과 과정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영어 교과만 해도 아주 다양한 수업들이 있다고 네, 들었어요. 그 영어 교과 안에서는 그 우리가 학생이 적을 때는 선생님들이 측정을 해줄 수 있어요. 수준이라든가 해줄 수 있는데 뭐 96명 이렇게 되니까 한 1년에 한 300만 원을 주고 그 르네상스죠. 그 르네상스라는 그 프로그램을 사서 책을 우리가 이제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영어 독서를 거의 매일 1시간 해요. 30분 하기도 1시간 하는데 그걸 하고 나서 이걸 이해를 했는지 또 이런 그 독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보는 거예요. 문법 같은 거 이걸 갖다가 측정을 해줘요. 프로그램 컴퓨터로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자기 수준이 나와요. 그 수준 따라가고 이제 레벨을 맞추기도 하고 한 학기에 0.5 정도씩 이렇게 성장하도록 이걸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도입해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주 객관적으로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그 이영국님 자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 지민이죠. 중학교 1학년이면 아주 수준이 높아요. 그런 학생들을 갖다가 중학교 1학년 넣어버리면요. 아주 흥미를 잊어버리고 퇴보해버려요. 근데 그 영어 독서를 계속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잘하는 애들은 계속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수업이 단순히 그냥 획일적인 수업이 아니라 아이들 특성에 맞게 또 개개인에 맞게 네 정말 이게 아이들의 진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연구하시면서 수업하고 계시는 게 참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또 아까 교육과정 설명하실 때 또 한 가지 또 궁금했던 게 해외 이동 수업을 매년 가신다고 하셨는데 매년 그 여러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해외 이동 수업을 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혹시? 그 아까 전에 이제 교육과정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국제화 시대예요. 뭐 인천공항에 가보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해외에 그 여행도 하게 되고 또 해외 사람들이 오게 되거든요. 이런 시대에 교육과정 속에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선교사 간 사람들의 70%가 다 선교지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러 했거든요. 그 애들이 이번에 그 10학년입니까? 저기 필리핀 갔다 와고 11학년이에요? 11학년. 아, 애들이 뭐 도전을 받아가고 선교 되겠다고 벌써부터 몇 명 있었지만 우리 학교가 뭡니까? 인류 대학 가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생애를 주님께 드려서 선교사가 되겠다. 이런 학생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돈이 드는 게 참 부담스러운데, 그런데 돈은 우리 학교가 내는 건 아니잖아요. 학부모 내잖아요.
근데 학부모님들이 지지를 해요. 지지를. 그리고 또 전혀 정말 어려워갖고 다문화 가정이 또 있잖아요. 이런 데서는 우리 학교에서 부담을 해갖고 또 가정이 형편이 어렵다 이런 경우는 학생이 모르게 지원을 해요. 이렇게 해서 올해도 100%다 갔습니다. 예. 학부모님 입장에선 어떠세요? 이렇게. 예, 해마다 이제 해외 이동 수업을 보내는 게 이제 금전적으로 부담은 있죠. 예, 부담은 있고 이제 2자녀 이상 보내는 가정들도 꽤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부담은 있는데 제가 군 전역하고 필리핀에 약 2개월 정도 어학연수 잠깐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봤는데 한국이 아닌 다른 세상을 본 것이 많은 경험이 됐고, 물론 이제 동남아시아의 이제 필리핀 언어가 이제 세계 통하겠네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 그 뒤로 저는 돌아와서 외국인만 보이면 영어 못합니다. 근데 콩글리시로 사용해서라도 언어로 대화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막 서울에서 전철 타고 다닐 때 옆에 외국인 지나가면 막 말 걸고 쫓아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보다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것이 참 좋은 것 같고, 아까도 이제 교장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선교지에 선교사님들 이제 실제 그 현장에 가서 보고 배우면서 또 위로도 해드리고, 또 많은 것들을, 실질적인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의 그런 마인드가 또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교실 안에서 하는 획일적인 이런 수업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실제 그 고구려라든지 뭐 이런 발해 유적지들 같은 경우도 현장을 찾아가서 막 보고, 윤동주의 있죠? 생가를 가서 그 서시를 같이 낭송하는 이런 수업도 했다고 일성중에 들었는데, 올라가서 노래도 부르고. 예. 얼마나 그게 인상 깊고, 그냥 교과서 안에서 봤던 그냥 흘러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평생 아마 마음에 남아있을 것 같은 실제적인 수업이 될 것 같아서 따라가고 싶은데 못 따라가서 그렇죠. 참 아쉬운 부모 입장에서는 예. 부럽죠, 뭐 사실. 사실 그 부럽죠. 가치 있는 일이에요. 예.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다양한 교육 과정들로 힘쓰시고 계신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근데 또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대한민국에서 입시라는 것을 무시하고서는 사실 학교가 끝까지 살아남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학교에서는 입시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